안녕하세요. 달장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굴을 비춰서 하는 영상이 처음이라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중요한 게스트분을 모시게 돼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지식인 렌트리스 부분에서 1위를 하고 계시는 김두만 이사님을 모시고 신차 장기 렌터카에 대한 얘기와 할부 고객에 대한 이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김두만 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두만입니다. 원래 얼굴 찍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 때문에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신차 장기 렌터카 영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요즘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을 좀 듣고자 모셨고요.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신차 장기 렌터카의 이 영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진입할 수 있는 루트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슬로건과도 같지만 누구나 차를 탈 수 있죠. 누구나 차를 탈 수 있고 어떤 일정 자격만 갖춘다면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전업으로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성실함 이런 거에 따라서 고소득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신차 렌터카 시장이 어떤 업종에 따라서 뭐 7분 능선까지 왔다, 뭐 고점에 와 있다, 이제 레드오션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렌터카 업황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요즘에 주식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주식하면 다 까먹어서 별로 안 지금 왜 좋아해요. 그러냐면 사실 제가 이제 10년 차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즘 저희 이제 같은 세대에 시작한 영업 사원들끼리 간혹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말들이 요즘 너무 많아. 요즘 너무 많은데요. 많이 나가고요.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살아남고 이제 계속 영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냥 얘기만 듣고 아이고 뭐 돈 많이 번대더라. 이제 쉽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금방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건 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시죠? 경쟁도 너무 심하고요. 네.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견적을 할 수 있는 그 캐피탈이나 어떤 이런 업체들이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 렌트 이렇게 따져보면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캐피탈 견적만 다 비교를 해보면 뭐 어디가 싸다 비싸다의 답이 나왔는데 요즘은 20여 개의 업체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비교 견적을 해서 드리기도 어려운데 이제 생겨난 것들이 이제 뭐 비교 견적 사이트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생겼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앉아서 이걸 업데이트하고 만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류들이 많이 나죠. 그것만 믿고 이제 견적을 비교 견적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니까 오류도 많고 요즘 이제 견적이 점점 그 회사에서만 전산으로만 딸 수 있는 그렇죠. 견적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획일적으로 그 전산에만 맡기다 보니까 이제 반영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반영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신용 상태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이제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컨설턴트들이 다 판단을 해서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전부 무시하고 그냥 숫자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자들이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경험이나 아니면 소위 저도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캐피탈이나 업체들이 많고 또 이 업체들만의 장단점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변하는 것도 많아서 또 차종도 많이 생기고요. 뭐 이제 앞으로 전기차도 많이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시각각 변동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겠죠. 나는 열심히 하고 나서 좀 잘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여한이 없겠지만 열심히 안 하시고 그냥 요행을 바라는 영업자들은 분명히 도태가 될 거고요.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경험을 쌓는 그런 영업사원들은 분명히 이제 앞에 큰 메리트를 보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다가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반대로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도 조금 노력을 하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야 내가 소득이 발생된다 그러면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이사님 말씀에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신차 장기 렌터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고객들도 관심이 높아지듯이 이제 영업자들도 관심이 많아지시는데 대부분의 이 영업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데들이 그 종합 렌트사들에서 이제 DB를 주니까 그걸로 가지고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나누는 이런 구조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빠르게 교육보다도 영업 현장으로 빨리 투입하는 게 목적이 이게 교육이 돼 버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그 영업적인 부분 이제 상품적인 지식보다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견적을 빨리 돌리냐 이런 실전적인 부분에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실전적으로 견적을 어떻게 뽑냐 이거는 제 아들이 11살인데 저희 아들도 1시간만 교육시키면 견적 뽑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견적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적인 전체 상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적인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이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진짜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SK텔레콤 전화하면 상담원들 있잖아요. 그 상담원을 고용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것도 도입을 했었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어떤 지식의 한계나 경험의 한계에 금방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실적도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먼저 해서 고객한테 가장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그 상품을 가지고 비교 견적을 해서 고객한테 마음을 사야 이제 우리가 견적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싸게만 외친다든지 아니면 빨리만 외친다든지 해서 이제 그렇게만 길들여진 영업사원들이 이제 오래 못 가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우리가 1인 영업자긴 하지만 어찌 보면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이제 그렇죠. 사업자를 개인적으로 내시는 분도 있고 사업자 원천 징수라는 것 자체도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라는 얘기니까 사업자에 맞는 이제 자기만의 철학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가격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쪽으로 이제 그리고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김동환 이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그 본인은 이제 그 상담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에 주제로 해서 본인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냐 상담을 하고 있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하게 이제 얼마 견적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는 상품을 진짜 추천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으로 가셔야지 일반 다른 그 많은 영업자들 중에 고객이 나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장기간 영업을 하다 보면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색깔이 생겨요. 색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죠. 네, 저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화두를 많이 던져요.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고객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리스는 왜 하세요? 렌트는 왜 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생각을 읽는 데 있어서 제가 요 2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같이 영업하는 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옆에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 어떤 차 보세요? 몇 개월 보세요? 주행거리 몇 킬로요? 견적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진짜 간단한 상담도 아니고 이 첫 통화에서 한 1분 내에 5분 내에 끝내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하시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영업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맞춰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상담원이 아니거든요. 상담원 같으면 그냥 고객이 원하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만 저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상품도 분명히 껴 있어야 되죠. 제 주관을 가지고 제 영업 철학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상품도 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많은 영업사원들 중에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대전제를 나라고 전제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상품을 선택하라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들 중에 나를 먼저 선택을 해서 내가 추천해드리는 상품 중에 고르세요라고 제가 이제 해서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안 보이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견적을 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되게 이게 좀 약간 민망하다 그러나요? 창피하다 그러나요? 저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그냥 이 상담을 마무리하고 그냥 견적서나 띡 보내주고 말해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차피 저 혼자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만 좀 창피한 것만 없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똑같은 금액의 견적서가 와도 내가 좀 소통이 좀 많이 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하게 되지 그냥 몇 가지 질문만 해놓고 견적서 딱 보내는 영업사원하고는 다시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재차 상담의 기회도 나한테 주어지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냥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냥 단순 상담원이 아니라 내가 고객의 상황이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꼭 이런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나 질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그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제 지금 조금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 빠져 있는 영업자들에게 슬럼프를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좀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나태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네. 영업은 누가 옆에서 감시하고 뭐 채찍질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1년에도 한 5번 정도 이상 좀 약간 어려운 고비들이 매년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빠 요즘 일 별로 안 하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뜨끔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봐 며칠 나가서 바짝 하면 또 금방 전화 막 엄청 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이제 주위에서 느끼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또 느껴요. 아 내가 좀 나태했구나. 내가 조금 내 하는 일에 조금 소홀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는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슬럼프는 분명히 오는데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10년째 영업사원이지만 저도 이제 슬럼프를 자주 느끼는데 이거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면 다음 슬럼프가 오지 않을 거고요. 다음 슬럼프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선수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영업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이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유상종이라고 잘 못하는 영업자들끼리 어울리지 말고요. 네. 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 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좀 파악을 하고 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아는 영업자 중에서도 롤모델의 말투만 쭉 계속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말투만 따라했는데 진짜 실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롤모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슬럼프라는 것도 이제 누구나 있는 이제 그 골짜기와 이제 뭐라 그러죠 구덩이가 이렇게 오가는데 이 폭이 짧아지게끔 하는 게 영업자의 마인드 그렇죠.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예전에 신입 때 생각나는데 제가 처음에 첫 계약이 되게 늦게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조금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대표자나 고객을 만나면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이제 꾹뻑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게 당연히 이제 영업자의 마인드고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자세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모르는 정보와 이런 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콕 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나는 만나는 이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혼자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들어가서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네 주세요. 그리고 더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과자도 주세요. 이제 그게 바뀌었던 이유가 단순히 이제 꾸벅꾸벅 이렇게 하는 게 친절, 몸으로 보여지는 친절만 친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란 마인드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진짜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컨설턴트니까 이제 단순 상담이 아니고 진짜 나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철학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건방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철학과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합쳐지면 진짜 고객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포스랑 네. 친절하지 않다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좀 거만 떨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친절은 기본으로 있대. 그 예의라고 그러죠, 예의.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추되 저는 가끔 이제 고객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내가 너보다 전문가인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냐. 내가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는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놓고서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건 이사님이니까 가능하신 예. 그런 내용 근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기가 경력이 쌓이고 좀 지식이 쌓이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3개월, 6개월 정도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많이 배우셔도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이 알거든요. 그 대신 내가 모르는 건 정확히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을 하고 이제 전달을 해줘야지 괜히 고집 부리는 건 안 되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소비자가 더 모른다고 해서 막 그냥 내 말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건 다 잘못된 이야기지만 내가 정확히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생각은 고객만 영업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고객이 많은 영업사원들 중에 골라서 그 차를 살 수 있지만 영업사원도 내가 팔기 싫은 고객한테는 안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좀 주제 넘나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항상 하고 있고 어떤 그런 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까지 되신 네, 네. 김두만 이사님 말씀이셨고요. 참고로 저희 둘은 사실 둘 다 컴맹입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그 말씀 듣고 되게 네. 놀랐는데 처음에 만나뵐 때 지식인 1등이면 그 많은 이제 하루에 많은 답글을 다루셔야 되는데 근데 독수리라는 말씀을 듣고 네, 진짜 네. 놀랐어요. 그래서 네. 저도 같은 독수리로서 급이 좀 다르구나 이런 저는 얘기를 좀 빠른 들었거든요. 독수리입니다. 네, 저도 나름 좀 빠른 독수리인데 우리 한 매 타자 그걸로 몇 타 하는지 서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한테 배우는 영업사원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어떤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공통된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사님, 팀장님처럼 영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되는 성공은 없고요. 제가 이제 지식인을 빗대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식인에서 자동차 리스 렌트의 부문에서 1등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도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제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드리고 그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제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포인트가 이제 랭킹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두만 팀장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2등하고 3등, 4등의 차이보다는 1등과 2등, 3등, 4등의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이렇게 답변을 달고 이렇게 장문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이 독수리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아마 본인들도 좀 자각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인 것 같은데 자랑하셔도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신차 장기 렌터카라는 영업을 새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영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기존에 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처음에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힘을 입어서
시작을 도전을 해보셔도 되겠다 이런 게 있다면 현재 각 주체마다 좀 다른데요. 일단 차량의 전체 구입하는 비중 중에 뭐 중고차도 있을 거고 할부도 있을 거고 리스도 있을 거고 뭐 현금 구매도 있을 거고 렌트 구매도 있을 건데 이제 이 비중이 렌트나 리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갑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일을 배울 때는 장기 렌트의 비중이 사실 10%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리스 렌트로 판매를 하는데 리스가 90%가 판매가 된다 그러면 렌트가 10% 정도 미만이었었어요. 리스랑 렌트만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변화도 있었겠지만 렌트가 리스보다 훨씬 많이 팔리거든요. 굳이 뭐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뭐 8대2 정도로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부 구매나 이런 어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경제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정책적인 내용 때문에 렌트가 더 많이 늘어날 건데 또한 예전에 동일한 차를 이용하는 렌트료보다 지금은 엄청 싸졌죠. 비교가 많이 하고 이제 상품이 발달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트 상품이나 리스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사원들이 되게 폭이 많이 넓어졌고요. 과거에는 뭐 사업자가 있거나 어떤 특정 직업군에서만 이 렌트나 리스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도 렌트나 리스를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개인 고객이더라고요. 사업자는 리스 렌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 2016년 법 개정 이후로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급여 소득자들이나 일단 프리랜서들이 렌트나 리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할부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사원이 너무 많다,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많아요. 아직 더 늘어날 것도 많고요. 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들 중에 리스 렌트로 구매하셔야 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구매 비중이 렌트 리스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영업사원도 많지만 고객도 많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셔도 충분히 먹거리라 그러나요? 많아요. 많으니까 들어오셔서 열심히 영업하시면 분명히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 5년 새 200%나 성장을 했다더라고요. 네네. 렌트 시장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 신차 시장의 파이에서 일반적으로 할부, 리스, 렌트가 이게 파이를 조금씩 잡아먹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이제 점점 렌트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신차 파이가 아니고요. 그 중고차 시장에서 파이도 장기 렌트 상품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그 고객군과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다음번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지만 그 신차 시장에서의 신차 비교의 그런 고객군 이외에 보통 이제 중고차를 보시려는 그런 고객군에서도 이 장기 렌트 고객군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다시 한번 사례 하나만 예.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전라북도에 계시는 이장님이 계세요. 이장님이 지금 올해 60이 넘으셨는데 지방의 이장님이면 거의 군수급 아니나요? 아주 시골 조그만 동네 이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제 기존 고객의 소개를 받아서 전화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왜 시골 분들은 렌트 번호판에 대해서 민감하시잖아요. 지역사회니까 그런 네.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아직까지 큰 법인에서 대우를 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제네시스 렌트 번호판을 타고 왔더라. 그래서 이제 연배가 아직까지 있으신 분들은 뭐 렌트 번호판을 타시기가 좀 꺼리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반대로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내가 대우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기업이나 어떤 법인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오히려 젊은 분들이 요즘에는 예전에 나이 많은 분들이 렌트 번호판을 꺼렸겠는데 젊은 분들이 렌트를 좀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된다면 이제 전체적인 연령대에 걸쳐서 이제 렌트를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 호텔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차가 고급 세단이 들어오더라도 일반 번호판보다 그
그 렌트 번호판에 고급 세단에 들어올 때 안내자가 더 깍듯하게 한대요. 이분은 분명히 어떤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호텔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겠다 해서 물론 이제 친절하겠지만 그거의 빈도가 렌트 번호판일 때 더 빨리 뛰쳐나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진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렌트 번호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나 생각이 저쪽 시골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뭐 큰 도시에는 대부분 그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고요. 결국 차량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렌트 번호판 때문에 못 하신다는 분들은 계속 못 하세요. 못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생각만 조금 벗어 던지시면 훨씬 더 경제적인 효율적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두서없이 질문을 급조해서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뭐 주제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시는 분이라 어렵게 자리를 하셨는데 다음번에 나와서 같이 얘기해 주실 네네. 거죠. 예. 그 영상 알겠습니다. 나가도 됩니다. 네. 예,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정말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좋은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